자, 아까 그 타이어 객체 클래스를 바꿔 끼우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입 변환에서 보면 이제 아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동차에 여러 개 같은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 때 같은 객체를 만들 때 배열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배열로. 자, 그러면 앞에 그 타이어를 지금은 이제 아까 뭐 한국 타이어, 뭐 금호 타이어 이렇게 바꿔서 해봤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타이어로 했다 이거죠. 그럼 4개짜리 클래스가 각 객체가 3개가 각각 위치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배열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라는 객체가 이게 배열 표시를 넣어줬죠. 그죠? 배열 타입이 돼. 배열 타입으로 타이얼스라고 했죠. 그죠? 이 타이얼스는 타이어의 클래스 타입을 가지는데 배열 타입으로 가진다.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블럭 내에서 그죠? 뉴 타이어에서 이렇게 쭉 지정을 해주면 순서대로 0번지, 1번지, 타이어의 0번지는 요놈, 1번지는 요놈, 2번지, 3번지 이렇게 할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의 값 순서대로 인덱스 위치별로 값을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니까 아까 우리가 위치를 표시할 때 리턴 값 줄 때 1, 2, 3, 4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배열의 값이니까 0번지부터 0, 1, 2, 3번지가 할당이 될 거니까 나중에 뭐 위치 값을 정할 때는 플러스 1에서 값을 넘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그 배열 타입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배열 타입으로. 자, 이게 보면 이제 타이어 부를 때 봐보세요. 타이어의 길이만큼 i가 0에서부터 타이어의 길이 값만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의 길이가 4니까 4보다 작을 때니까 0부터 3까지 돌면 4개의 값을 갖고 올 거네요.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값을 갖고 올 건데 그래서 각각 타이어의 위치에 인덱스에 0번지에 로를 실행하고 1번지에 로를 실행, 그죠? 할 거고 리턴한 값은 i 플러스 1번 i에다 1을 증가시켜서 넘겨주면 그 위치값, 타이어의 위치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인덱싱 하는 거, 인덱싱해서 배열의 값을 하나씩 불러와서 뭐 처리하는 그런 예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객체 타입이 객체가 여러 개의 동일한 객체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일일이 이렇게 하지 않고도 생성해서 그죠? 일일이 이렇게 new 뭐 이렇게 생성하지 않고 배열 안에 값이 생성해서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런 타입으로 그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도 있으니까 얘가 여기 있죠, 그죠? 얘가 아까 타이어에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쪽에 있어요. 그래서 런에서 실행 클래스에서 타이어에 여기 보면 좀 복잡한데 결국은 이거 뉴한 거예요. 여기 위치 값을 타이어의 위치 값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로케이션, 프로블럼 로케이션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표시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사실은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뉴 해서 한국 타이어 뭐 이렇게 객체 생성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건데 인덱스 번호 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코드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결국은 자동차의 타이어의 그 0번지냐 1번지냐 이 값을 처리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위치가 프로블럼 로케이션이 뭡니까? 아까 타이어 펑크난 위치 값을 가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런 시키면 뭡니까? 바퀴가 롤이 할 거예요. 롤을 하다가 제일 먼저 펑크난 놈 값을 프로블럼 로케이션 값으로 돌려주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타이어가 펑크났다. 그러면 1 값을 돌려줄 거고 그 값이 봐보세요. 여기 0이 아니다. 0이면 프로블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리턴 0 시켰다는 것은 그냥 계속 정상 수명으로 운행되고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만약에 0 이상의 값이 왔다는 것은 몇 번째 위치 값이 온 거니까 몇 번째 위치 값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번째 위치 값에 타이어가 펑크 났다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죠? 표시해서 갈아 끼운 거예요.
다른 타이어로 갈아 끼운 거죠. 그 위치의 값을 다른 타이어, 한국 타이어 뭐 이렇게 다른 타이어로 갈아 끼운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여기도 과제가 나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습할 때 실습 과제에서 보도록 실제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세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안 넣은 거지? 그 다음에는 매개 변수의 다양성을 볼게요. 매개 변수란 게 뭐냐니까. 매개 변수는 어떤 이제 뭡니까 메소드든지 아니면 생성자든지 뭐 이렇게 매개 값을 가진 거예요. 그죠? 매개 값은 변수를 통해서 넘겨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변수로 넘겨주는 값이 앞에서는 이제 어떤 그 숫자 값이나 이런 값을 넘겨줬는데 이번에는 클래스 타입으로 넘겨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만약에 보면 뭐냐니까 이제 자동차가 비클이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 비클이라는 것은 비클 안에는 뭐 버스도 있을 거고 택시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승용차, 뭐 트럭 이런 것들 다 비클에 해당하잖아요. 그 중에서 뭐 버스라는 것을 비클 상속받아서 버스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버스가 이제 기능이 뭐, 비클이란 기능은 뭐냐니까 특성은 뭐, 굴러가는 거잖아요. 차가 가는 거고, 드라이브 한다, 이게 드라이브. 드라이브 하는데, 버스가 이제, 버스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버스는 또 그 비클 중에서 조금 종류가 다른 거지, 그죠? 조금 더 세부적인 특성을 가진 거다, 이거죠. 그래서 버스는 비클을 상속받고, 자, 그랬을 때 버스가, 여기 보면 드라이브라는 것은 이제 드라이빙은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 드라이브라는 것은 이제 드라이브 안에는 사실은 비클이란 것이 드라이빙 하는 거예요. 근데 버스라는 아까 객체 생성한 거, 이 버스라는 클래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드라이브라는 클래스 내 드라이브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놈이 드라이빙 하느냐, 비클이 드라이빙 하느냐, 아니면 뭐 버스가 드라이빙 할 거냐, 뭐 택시가 드라이빙 할 거냐, 이 클래스를 넘겨주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개 값으로,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이 드라이브라는 객체를 생성했지만 이 객체 안에 지금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드라이브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드라이브가 메소드가 있는데 이 드라이브라는 메소드는 매개값으로 버스란 클래스를 매개값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안에서 비클이라는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택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을 클래스로 넘겨받으면 그 안에서 이게 어떻게 했냐니까 이 드라이브라는 메소드가 있죠. 여기 아까 이 객체를 생성했지만 드라이브라는 메소드가 이 드라이브라는 클래스 안에 이제 정의된 거예요. 여기 보면 비클 돼 있죠. 그래서 타입은 비클 타입이에요. 비클 타입은 이 클래스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클 타입이고, 상속받은 비클이죠. 거기에, 매개 변수는 비클로 받은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근데 이 비클이 뭐냐? 아까 버스를 넘겨주면 버스가 이 비클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버스가 비클로 뭡니까? 타입 변환돼서 넘어간 거죠. 그러면 버스가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클.run이란 것은 뭐냐니까 버스.run이 실행이 될 거다. 버스. 비클 타입이 버스로 받았으니까 버스가 버스 안에 있는 뭐 run이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값을 받을 때 클래스를 통째로 넘겨주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클래스를. 그래서 이게 매개 변수의 다양성 중에서 이제 클래스 타입으로 넘겨주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버스란 게 자동차 타입이 변환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비클에 비클인데 이게 버스로 들어온 거예요. 버스. 그죠? 이 버스가 이 비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것을 표현해 보면 비클 타입의 이 비클이라는 그 변수를 통해서 버스가 이 비클에 지정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버스 클래스가 버스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키는 그것을 비클이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비클 타입은 버스 타입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넘겨줄 수 있다 이거죠. 클래스 변수로. 자, 그것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변수로 뭐 어떤 값을 넘겨주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클래스를 통째로 넘겨줘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나 자, 여기 얘가 있어요. 얘가 뭐냐니까 아까 그 얘인데 비클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죠. 그죠? 비클이라는 클래스는 그 안에 보면 run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run이라는 메소드는 비클 run 했어요. 그죠? 출력하는 거죠. 출력문이 그냥 비클 run 이렇게 출력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또 그 드라이브라는 메소드는 뭐냐니까 그 클래스는 드라이버 이 클래스는 안에 드라이버라는 그 뭡니까 메소드가 있는 거죠. 메소드를 정했는데 이 받을 때는 비클을 매개 변수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놈 클래스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클.run 이거 받았으니까 비클.run 하면 비클의 이 run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죠? 예. 자, 이렇게 실행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비클.run 하면 이 비클 클래스의 객체를 그냥 생성해서 넘겨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클.run이 가능한 거지. 왜냐하면 비클의 run이라는 메소드를 원래는 이거 뭡니까? 이 드라이브에서 드라이브라는 메소드에서 이렇게 비클.run 실행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실행할 수 없어요. 그죠? 이게 뭐냐, 어떤 그 다른 값으로 받았다. 왜냐면 이놈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뭡니까? 상속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드라이버라는 클래스는 비클을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상속 안 받았죠? 그런데 이게 실행 가능, 비클에 있는 run 메소드가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니까 여기 매개 값으로 이놈 통째로 이거 받아버린 거예요. 이놈 클래스를 통째로 받아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통째로 받았으니까 이 클래스 객체가 생성이 여기서 생성이 돼서 들어온 거야. 그죠? 생성이 돼서 들어오니까 비클.run이 실행이 가능한 거다는 거죠. 액세스가 가능한 거죠.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개 값으로 클래스를 통째로 받아버린 거예요. 객체를 통째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버스라는 것은 이제 비클을 상속받았죠. 그죠? 그래서 run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했어요. 그죠? run 메소드에서 뭐냐니까 여기는 비클 run인데 여기는 버스 run이야. 버스 run. 그 다음에 택시라는 놈은 비클을 또 상속받았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run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 run이야. 택시 run. 자, 이렇게 해서 그 버스와 택시가 이 비클을 상속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실행 클래스 보면 드라이버라는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그죠? 자, 생성했는데 생성하면 뭡니까? 비클이 일단 매개 변수를 받을 건데 일단 여기는 뭐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버스라는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했죠. 그죠? 택시라는 클래스도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놈 드라이버를 부를 때 드라이버 안에는 이 드라이버 메소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라이버 괄호 열고 버스 하면은 이 버스가 아까 객체 생성한 이 버스가 이쪽으로 통째로 들어가겠죠. 그죠? 들어가서 이쪽으로 전달될 거니까. 그러니까 버스는 비클로 자동 타입 변환된 거예요. 자동 타입 됐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비클.run이 실행되는 게 아니고 버스.run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메소드가 실행이 될 거다. 여기 택시 하면 택시.run이 실행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통째로 넘겨주는 방법. 자, 이거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통째로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서 버스와 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드라이버가 있어요. 드라이버, 그죠? 드라이버가 있는 거고, 비클이 있어요. 자, 비클은 택시와 버스와 택시는 비클을 상속받았죠. 그죠? 비클을 상속받고, 비클은 그냥 원래 자기 자신 부모 클래스예요. 드라이버란 놈은 이 비클 타입의 비클을 매개 변수 값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실행 클래스에서는 자, 드라이버를 객체를 생성했는데 버스란 것도 생성하고 택시란 것도 생성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 개의 객체가 생성이 된 거죠, 그죠? 세 개의 객체 생성이 됐는데 이 드라이버는 실행할 때 드라이버에 가보면 드라이버라는 메소드를 여기서 불렀죠, 그죠? 드라이버에 넘겨주는 매개값은 버스다. 이 타입을 여기로 넘겨줬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자, 요놈 실행되면 버스가 달립니다. 요놈 실행되면 택시가 달립니다. 그죠? 택시는 여기 택시가 달립니다. 여기 실행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통째로 넘겨주는 방법. 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머릿속에 갖고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 매개값으로 객체를 넘겨주지 않고 만약에 버스가 달립니다, 택시가 달립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아까 매개값으로 객체를 통째로 넘겨줬다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이런 방법을 안 쓰고 버스 클래스를 만들고 택시 클래스를 만들어서 버스가 달립니다, 택시가 달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건 나중에 과제로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매개값으로 바로 받았으니까 아주 간편하게 처리가 된 거예요. 여기 버스, 택시가 간편하게 처리가 됐지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매개값을 객체로 안 넘겨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힌트를 주면 여러분들이 이 드라이브라는 이 메소드의 힌트가 있을 거예요. 드라이브라는 메소드로 지금 버스와 택시를 넘겨받았잖아요. 그죠?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못 받는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못 받는다. 객체를 넘겨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코드를 수정해 보세요. 그 나중에 과제가 있을 겁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타입을 매개 변수의 타입을 이때까지 앞에서 매개값으로 변수에다 값을 이렇게 다 받았지만 클래스 타입 객체를 넘겨받는 경우도 아주 흔하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꼭 사용법을 익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강제 타입 변환 나왔어요. 이제 앞에는 우리가 자동 타입 변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타입을 강제 타입 변환하는 거예요. 변수를 강제 변수 타입 변환한 것은 뭡니까? 작은 놈에서 큰 놈으로는 자동으로 타입 변환이 됐어요. 그죠? 우리 앞에서 기본 타입들, 그죠? 근데, 큰 놈에서 작은 놈으로 타입 변환하려면 자동 타입 변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제로 타입 변환 해줬어야 됐어요. 그죠? 대신에, 데이터 소실이 발생한다. 그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클래스 타입도 아까 밑에서 자식이 부모를 상속받으면 자식 타입으로는 자동 클래스 타입 변경이 가능하다.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부모 클래스 타입을 자식 클래스로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면 이거는 강제 타입 변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 타입을 캐스팅 해줘야 돼요. 캐스팅. 괄호 열고 자식 클래스를 불러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강제 타입 변환이라 한다. 강제 타입.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예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갖고 왔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강제 타입 변환하는 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325페이지 한번 봅시다. 325페이지에 보면 아까 페어런트라는 클래스와 차일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죠? 페어런트라는 클래스는 메소드 1, 메소드 2라는 메소드가 있고 두 개의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차일드라는 것은 메소드 3라는 그 메소드가 있고, 아까 앞에서는 메소드 2를 오버라이드 해서 썼어요. 그죠? 오버라이드 해서 썼는데, 그때 한번 봅시다. 그 옆에 보면, 자, 그 페어런트는 new child 했어요. 그러면 페어런트는 new child니까 페어런트 타입에서 child 타입을 갖고 와서 타입 변환하니까 이건 자동 타입 변환이 되는 거예요. 페어런트가 child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런트에 뭐 field 1, 메소드 1, 메소드 2 다 불러서 액세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때 자, 아까 parent.field2 뭐 메소드 3 이거는 child에 정의되어 있는 거, 이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child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child 타입으로. 자,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326페이지하고 그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그 타입 변환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여러분 강제 타입 변환을 여러분들이 잘못해버리면 이런 이제 예외 에러가 발생돼요. exception in read 해서 메인에서 parent cannot be casted to child 뭐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강제 타입 변환이 안 됐을 경우나 뭐 이랬을 때 저런 예외 오류 메시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예를 한번 실행해 보면 자, child와 parent가 있는데, 그죠? child와 parent가 있죠, 그죠? 여기서 요거를 아까 parent는 child 타입을 parent로 그죠? 이제 딱 했잖아, 그죠? 객체 생성했잖아, 그죠? 객체 생성하고 나서 메소드 1과 메소드 2를 불러서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근데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여기 얘가 있는 거죠. 아까 child의 그 필드나 메소드를 액세스할 때는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면 에러 메시지가 exception 에러가 예외 처리가 발생한 에러 메시지가 뜨죠, 그죠? 네, 이렇게 타입 변환이 잘못되었을 때는 이런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수정을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각각의 클래스의 그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액세서빌리티를 한번 예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따져 보도록 하세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타입을 아까 뭐 타입을 갖고 와서 뭡니까 변수를 매개 변수로 객체를 받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타입이 내가 어떤 타입인지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instance of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내가 물려받은 그 전달받은 그 인자의 그 뭡니까 변수 값이 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까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메소드를 실행하는데 어떤 타입을 받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받은 값이 어떤 값이냐, 어떤 객체 타입이냐, 어떤 클래스 타입이냐. 그죠? 이렇게 인스턴스 오버 해서 이 여기 받은 변수가 페어런트가 child이냐, child하고 같으냐, child이냐 하는 거죠. 그죠? 인스턴스 오버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온 타입의 값이 어떤 타입이냐 하는 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드 타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강제 타입 변환 안 되는 상황이면 아까처럼 에러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다시 강제 타입 변환을 안 해주고 강제 타입 변환 형식으로 받아오면 에러가 익셉션 에러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타입 변환, 강제 타입 변환으로 처리해서 정상적으로 실행되도록 그렇게 한 예를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 오버라는 걸 이용하면 내가 갖고 온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객체 타입을 확인하는 거. 객체 타입을 확인하는 것이 인스턴스 오버다. 그게 여러분들 책에 보면 328페이지에 얘가 있어요. 지금 child의 값을 갖고 와서 처리를 하는데 child가 정상적으로 자동 변환되면 자동 변환되게 처리하고 자동 변환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그 타입을 확인해서 다시 child 타입으로 강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 328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if parent instance of child 돼 있죠. 그죠? 그래서 parent라는 것은 이 매개 변수죠. 그죠? 페어런트란 매개 변수는 페어런트 타입이 되죠. 페어런트 타입인데 만약에 그게 child다 이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 페어런트 타입은 child 타입으로 강제형 변환해주고 처리해주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객체 타입을 확인해서 뭔가 내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추상 클래스 들어가겠습니다. 추상 클래스. 7장이 여러분 시간을 좀 계속 여러분들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7장은 이번 시간에 좀 종료를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좀 나가겠어요. 추상 클래스라는 것은 abstract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클래스의 타입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쭉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클래스가 이제 만약에 여러 개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하는 그 각각들이 작업하는 그 프로그램 그 작업하는 내용들은 종류가 다르지만 실제로 다 이제 어떤 같은 어떤 그 결과값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은 새에 대한 어떤 그 클래스를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곤충에 대해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고기에 대해서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동물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중에서 그러면 이놈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결과값은 만약에 다 다르다. 뭐 새가 소리 내는 거고, 곤충도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결과값을 소리라는 결과값을 만든다. 물고기도 소리는 있겠지, 그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각각이 여기서는 소리를 만드는 클래스를 뭐 사운드라고 표시하고 곤충이란 여기 클래스 만드는 사람은 사운드 2라고 표시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인섹트 사운드라고 표시했다. 그러면 그 사운드란 메소드는 일단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소리를 내기 위한 내부에 이 클래스에 들어갔을 때 그 소리를 내기 위한 부분들은 클래스 이름이, 메소드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뭐 이것을, 다 관리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공통화 시켜 놓겠다.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놈들은 여기에 내가 바깥에서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 사운드니까, 그것은 사운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놈들이 다 처리해라. 그러면 약속을 해 놓으면 여기도 사운드, 여기도 사운드, 여기도 사운드 하면 결국은 사운드라는 것으로 다 액세스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추상 형태의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놈들이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항목들을 여기서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체 클래스라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이 하위 클래스에 있는 이놈들이 다 실체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 클래스가 실행하는 어떤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이게 갖고 있도록, 예. 자, 그렇게 표현해서 하면 나중에 프로젝트 관리가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목적으로 추상 클래스라는 것을 둔다. 추상 클래스. 이게 보면 뭐 새, 곤충, 물고기는 동물에 해당하고 삼성, 현대, LG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 컴퍼니니까 그죠? 회사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러면 회사가 가진 특성이 어떤 것들 이 중에서 이 내부에서 각각 회사들을 뭐 클래스를 만들 때 거기서 산출하는 어떤 결과물이나 아니면 내부의 그 필드 값이나 메소드들을 다 공통으로 딱 약속해 놓은 어떤 걸로 사용하면 바깥에서 이놈이 이놈 부른다든지 이놈이 이놈 부른다든지 하면서 다 액세스 가능한 거죠. 그죠? 자, 그와 같은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을 둬서 처리한다 하는 거. 자, 뭐 이런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실체 클래스를 작성할 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설계 규격을 만들어서 공통된 어떤 설계 규격으로 가지도록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추상 클래스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두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도 봐보세요. 만약에 그 폰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선언하면 여러분들이 전화기도 뭐 스마트폰도 있을 거고 그죠? 셀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각각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설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셀폰을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폰이 가지는 특성은 일단 전원을 켜야 되는 거예요. 전원을 켜고 그다음에 뭐 전원을 끄고 하는 그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은 스마트폰에도 있고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스마트폰에는 폰 턴온, 뭐 스마트폰 턴온 이렇게 놓고 셀폰에서는 셀폰 턴온 이렇게 다 똑같은 기능을 서로 다르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 통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폰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하나 두고 그 안에서 뭐 턴온 이런 메소드를 하나 지정해 놓고 이것은 모든 그 각 세부적으로 쓸 때 그냥 이놈 갖고 가서 이놈을 뭡니까 오버라이드 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같은 내용으로 통일해서 쓰면 나중에 혼선이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폰이란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내가 선언을 했는데 추상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앞에 클래스 이름 앞에 abstract라는 것을 붙인다 이거죠. abstract. 자, 이렇게 붙이면 이 자체는 이제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뭡니까? 필드도 있고 그다음에 요건 뭡니까? 생성자죠. 그죠? 생성자,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스마트폰은 폰을 이제 상속받은 거죠. 폰을 상속받았으니까 이게 뭡니까? 스마트폰에서는 뭐, 요 놈을 이제 생성자, 요 놈을 값을 오너라는, 여기도 만약에 폰에도 오너라는 게 있고 스마트폰도 오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너를 슈퍼에서 불렀으니까 이놈 값으로 세팅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서치, 이거는 이제 이놈이 갖고 있는 기능이니까 다른 데 없겠지. 만약에 턴온이다. 그러면 이 턴온은 그냥 그대로 불러 쓰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턴온 하면 실행할 때 이거는 실행 클래스예요. 그죠? 그러면 스마트폰 좀 턴온 하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 가서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뭐 켜지는 거 이런 것들을 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아까 추상 클래스를 선언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부분들을 여기서 갖고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 이거죠. 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추상 클래스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그 추상 클래스가 있으면 추상 메소드가 있어요. 추상 메소드가 존재한다. 추상 메소드는 말 그대로 그죠. 이제 아까처럼 클래스 애니멀이라는 클래스 안에 사운드라는 것을 이제 추상 메소드로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운드라는 것을 선언했고 개가 내는 소리하고
고양이가 내는 소리는 각각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사운드라는 것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운드라는 것을 하나 생성을 해놓고 상위 클래스에서 이 사운드를 여기서 실체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상 메소드라 한대. 추상 메소드 이름만 정해 놓고, 자, 상위 클래스에서 메소드 이름만 정해 놓고, 여기서는 각각 내부에서 실체 클래스에서는 그 메소드를 실제로 구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뭡니까? 여기서 사운드 그러면 내가 개의 객체 그러면 여기 오버라이딩 된 요 놈을 액세스할 거니까 개는 뭐 소리가 멍멍, 고양이는 야옹,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게 객체마다 다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추상 메소드다. 예, 물론 추상 메소드를 정의해 놓으면 상위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해서 써줘야 된다. 하위 실체 클래스에서는 이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서 사운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껍데기만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오버라이드해서 이 사운드를 실체 실행 블락이 여기 존재하는 거죠. 여기는 실행 블락이 없어요. 그냥 사운드라는 이름 메소드에 그러면 이 메소드의 타입은 뭐 보이드 타입이냐?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라는 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소드에 대해서 메소드의 타입이 있고 이 메소드는 앱스트랙트다 이렇게 지정해 줘 버리면 이제 추상 메소드가 돼 버린다는 거죠. 추상 메소드는 하위 실체 클래스에서 실제로 그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여기서 실제로 구현해 줘야 된다. 여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예, 여기는 실체가 없고 이 아래에서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셀폰, DMB 셀폰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해봤죠. 실행 클래스가 있는데 이것을 추상 메소드 개념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프로그램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이거 실선 문제로 내가 내려고 했던 거였구나. 앞에서 여러분들 셀폰, DMB 셀폰 이게 있는데 요거는 일단 내가 이거 예전에 올려놓은 거라서 일단 요건 생각할게요. 말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과제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개 있어요. 클래스를 3개를 만들어 놓고 앞에 우리가 타이어 클래스, 자동차 클래스 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앞에서 실습을 잠깐 안 했지만 그것을 앞에서는 여러분들 교재에는 보면 타이어별로 뭐 금호 타이어, 뭐 한국 타이어 이렇게 구분해서 받도록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클래스가 2개만 있는 거예요. 타이어 클래스와 자동차 클래스가 있고 그것을 실행 클래스에서 자동차 수명 체크하도록 런 메소드 있고 하는 거 그죠? 자, 이렇게 바꿔서 한번 여러분들 구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는 각각의 타이어에 대한 이 타이어 클래스가 있고 그 타이어에 한국 타이어도 있고 그다음에 금호 타이어도 있고 그것을 뭡니까 다양성으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타이어를 갈아 끼워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실습은 그냥 하나 타이어로 해서 그 자동차 클래스를 실행하는 거. 그래서 타이어의 수명을 체크하는 걸로 코드를 바꾸세요. 자, 그거는 그렇게 바꾸면 돼요. 그죠?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니까 한국 타이어만 하나
타이어를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한국 타이어만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동차 클래스에서 여기 보면 앞에 그 오른쪽 왼쪽 앞에 오른쪽 왼쪽만 한국 타이어로 바꿔서 한번 바꿔서 코드를 바꿔서 결과값을 만들어 보세요. 수명을 체크하는 거. 수명 체크하는 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클래스 두 개만 갖고 실행 클래스에서 실행해서 타이어가 굴러가는 상황을 확인해 보고, 여기는 한국 타이어로 한번 바꿔서 한국 타이어로 어디 부분을 바꾸냐, 여기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고, 예. 그 다음 여러분들 책에는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가 번갈아 가면서 다 이렇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그거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합시다. 하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자, 이랬을 때, 아까 여러분들 책에 있는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것을 배열 객체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배열 객체. 배열 객체 아까 앞에서 했어요. 그죠? 배열로 처리하는 객체를 배열로 처리하도록 하는 예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부분만 좀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배열로 처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코드를 이해했으면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를 바꿔서, 그 부분에 바꿔서 처리하는 거. 그것을 해보도록 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배열로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를 각각을 비교해서, 여러분들 책에는 배열 예가 있고 배열을 적용 안 한 예도 있어요. 책에도. 그죠? 그래서 그것을 코드를 자동차 클래스에 보면, 자동차의 타이어 클래스에 보면 앞에는 타이어 클래스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 기술되어 있는 거고, 뒤에는 배열 타입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을 각각 비교 1대1로 비교하면서 코드를 설명을 붙여서 달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을 설명으로 붙여주세요. 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책에 보면, 자, 매개변수 다형성을 이용한 예가 있죠. 매개변수 다형성을 이용해서 버스와 택시를 객체를 집어넣어서 했어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버스와 택시를 매개변수 다형성을 이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코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개변수에 버스와 택시 객체를 바로 집어넣지 않고 코드를 실행하는 것, 동일한 실행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는 거가 실습, 네 번째 실습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수정이 안 됐다. 이건 지난번 건데 수정이 안 됐네. 요 내용하고 뒤에 내가 하고 있는 내용, 수정한 내용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내가 올려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조금 보면 풀 수가 있는 코드들이에요. 일단 이거 올려놓고 나 가서 요 뒤에 있는 건 다시 내가 수정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해주세요. 과제 4개고 뒤에 과제가 한 2개, 3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한 거는 내가 코드를 또 별도로 올려줄게요. 여러분들 여기 자료실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강의실 보면
입장 과제, 코딩 답안 이렇게 해서 올려놨으니까 이게 뭐 이 답안이 꼭 뭐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그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좀 다르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 개념은 정확하게 일치해서 해야 되겠죠. 자,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어제 지난 그 주말에 했던 내용들은 다시 그 결과 값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코드 값을. 자, 그래서 과제를 일단 먼저 하고 계시고 내가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그 다시 올린 내용은 강의 자료실에 다른 버전을 올려놓을게요. 지금 여기 안 올라간 어디 올라갔지? 과제에 올라갔죠, 그죠? 과제에 올라갔죠, 그죠? 과제에 올라갔는데 다른 버전은 이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강의 자료실에 다른 버전 지금 뒤에 수정된 거 그거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뒤에 있는 내용은 다시 그거 다운받아서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상속 부분은 이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속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지만 결론은 뭐냐니까 상속받는 타입, 상속받아서 객체 변환하는 거, 요거 내용들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실습을 하면서 익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내일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4시간에 질문 안 하고 실수 시간에 엄청 질문하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실수 시간 내가 수업이 없으면 들어와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